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이틀간의 박람 일정을 마무리 짓고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측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 등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네, 차두현 아상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 단장을 포함한 북측 사전점검단의 1박 2일간의 박람 네네. 일정이 어제 워커힐에서 식사를 마지막으로 네네. 끝이 났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북측 인사의 첫 박람이었던 만큼 그렇죠. 큰 관심을 좀 끌기도 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의전이 너무 지나쳤다 이런 예. 비판과 여론도 있었습니다. 현재 네. 먼저 현 단장의 그 1박 2일 일정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번에 현송월 단장이 그 강릉과 서울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네. 다른 어느 나라나 어느 체제에서든 그 이 상대국을 방문해서 어떤 공연 예술 활동을 할 때 의례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어느 지역이 그 최적의 공연 예술을 위한 이 적합한 지역이냐. 예. 그다음에 우리가 동선을 그 이동을 할 때 어떤 교통표를 통해서 어떤 동선을 가져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사실은 이번에 KTX 이용한 것도 그렇고 가장 이제 빠른 이동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박 2일간에 지금 했던 이 현송월 단장이 했던 활동은 어떤 정치적 의미는 거의 없고요. 공연 예술을 위한 활동 자체에 그 국한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관심을 끌다 보니까 그 일거수일투족 자체를 노린 약간의 북한의 체제 과시용이라든가 선전 선동 효과 자체는 묻어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옷을 입었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현송월 단장이 입고 간 그 이 복장들이 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촌스러울 수도 있고요. 좀 무난하다고 예, 볼 수 예. 있겠죠. 예. 그 또 이 강릉이나 이 서울 날씨에 비해서는 또 지나치게 많이 입은 거기도 해요.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권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 여성분들이 입고 다니는 이제 일반적인 옷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과시적인 것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지금 과잉 얘기들이 오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 현송월이라는 사람을 북한의 예술단의 사전점검단 단장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수 출신, 누구의 과거에 총애를 받았던 인물, 또 누구와 지금 썸씽이 있을 수도 있는 인물. 그런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라고 혹시 보지 않는 것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금 오랜만에 정말 예. 약간은 살아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의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한 뭐 몇 년 만에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했어요. 현송월이 뭘 했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현송월의 공식 직위라든가 노동당 내에서 후보위원회 직위로 볼 때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자 서울역 광장에서 화형식도 있고 반대 시위도 있게 되니까 경호 문제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보고관단의 일정을 보다 보니까 KTX 자체도 일반적인 편성, 지금 경강선이 경부선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차도 이제 특별히 편성을 해주고 이런 거 자체를 과연 우리가 그러면 과잉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평상이라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존의 남북 인사 교류할 때 아니면 다른 해외의 고위급 인사가 왔을 때 한 거에 비해서 그럼 현격하게 정말 티가 나는 차이가 나는 걸 해줬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현송월이 왔는데 무조건 잘해줬다. 지금 하다못해서 말 어떻게 썼느냐도 나오거든요. 지나치게 취재 열기가 뜨거우니까 저분이 불편해하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이 고위급 인사가 거기 가서 뭐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요. 경호를 하는 인원이 자기 피경호원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제가 되게 불편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의례적 하는 전반적으로, 활동이었고 우리의 예우도 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현 단장의 말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방북을 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 박람을 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했습니다만
강릉에서 했던 뭐 강릉 시민들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 이외에는 크게 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면에서의 발언을 짚어보자면 뭐 말을 삼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표정도 좀 절제되고 가끔 띄는 미소 그리고 굳은 표정 이런 것들 좀 더 계획된 의도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의도됐다기보다는 내려오기 전에 뭐 대충 지침을 받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내려왔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괜히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 단장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표정이 좀 경직돼 있는 모습이었지만은 이튿날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름 돋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뭐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그리고 현송월 단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외에 이제 나가본 곳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남한이라는 다른 사회에 와서 좀 긴장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또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만 예술단 점검인데 네. 다른 인물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되면은 북한 측에서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주목이 좀 덜 될 만한 인물을 보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네. 현송월을 앞세운 그러니까 예술인 출신의 여성 인사를 앞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선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인데요. 그 여성 단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약간 부드러움과 평화, 유화 제스처의 상징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어떤 화합의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 해빙의 무드를 한번 얘기하고 북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민족 공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작돼야 되고 남북한 간의 평화가 있으려면 예. 이제는 한국이 이제 국제 공조, 제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를 사실은 현송월을 통해서 던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장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건재하다. 북한 단장이 이렇게 점검단 단장이 잘 차려져 있고 올 만큼 또 그만한 이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마 저게 북한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써먹겠지만 남북한 관계가 좀 이제 좀 이 약간 경색이 되게 되면 현송월이 와서 우리가 선의로 이렇게 그 제대로 의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경호를 해준 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한국이 이용을 그때는 할까요?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 와서 이제 또 와서 뻔뻔스럽게 예, 뭐 이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좀 그 어떤 뭐 한미관이라든가 국제 공조,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하는 국제 공조를 좀 균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내부의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북한 특성도 체제의 있다고 해야 특성이 될까요? 항상 선의하고 호의를 그거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북측 점검단이 내려오면서 경의선 육로를 이용을 했고 또 오늘 우리 측 점검단이 방북을 하면서는 동해선 육로를 이용합니다.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동해선 육로가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 그 현송월 단장의 그 방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의선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됐고 그 밖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통해서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도 뭐 일부 이제 선수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세 개의 통로가 지금 다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한 금강산 중단, 관광 중단 10년 만에 이제 오늘 동해선이 또 육로가 열렸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 관계자가 금강산과 특히 이제 마신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 가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갈마 비행장도 돌아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갈마 비행장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의 그런 TV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 측 관계자 가는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 원산, 금강산 그리고 이제 마식령을 이루는 이런 관광 자원을 좀 우리 측에 홍보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금강산 재개를 또 희망하는 그런 부분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남북 관계가 잘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게 생각됩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 예상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활용을 북측에 제안을 해서 네. 여느 때처럼 뭐 일방적인 방남 교류가 아닌 또 그렇죠. 남북이 주고받는 교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 평가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네, 보시겠어요? 저는 그 마식령 카드 얘기한 거는 그다음에 금강산 공동행사 카드는요 상징성 면에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잘했다. 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불러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이제 해빙의 분위기를 맞고 그동안 사실 막혔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뚫린다라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자 이제 판문점에 이제 통신선 복원이 됐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이 통신선도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길들 중에서 판문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쪽이었던 경의선 쪽하고 금강산 관광 루트였던 동해선 쪽이 이제 모두 열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는 북한이 우리 쪽에서 상징적으로 이 얘기예요. 북한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만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 서로의 이 교류하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이제는 마련됐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고 북한은 아마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겠죠. 예. 우리가 비핵화하기 전이라도 이거는 민족 공조의 의미에서 이제 한국이 계속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산하고 개성 이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우리 쪽 스토리텔링으로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열린 통로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북한 손에 달렸다. 이 상호 이제는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변화를 전제로 한 거죠. 예, 네. 뭐 문화 행사도 그렇고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 훈련도 그렇고 근데 금강산에서 문화 행사를 하는 게 2월 8일인데 저희가 네.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2월 8일이 군 건군절로 북한은 또 건군절로 새롭게 네네. 지정을 하면서 여기서 큰 열병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네. 여기도 좀 걱정스러운 굉장히 부분이거든요. 아이러니해 보이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내에서 실제로 인민군이 언제 창설됐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북한 내에서도 이 기점에 좀 혼란들이 있었고요. 나름대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2월 8일 자체가 이제 보안 간부학교 처음에 창설되던 시기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건군절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평창을 겨냥을 해서 건군절을 억지로 끼워 넣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넣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2월 8일에 의미를 새겨서 건군절로 지정을 한 예. 거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열병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북한은 할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할 것이고 이게 자연스레 열병식까지 홍보해주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열병식 관련 그거를 안 다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냥 단신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금강산에 와서 열병식 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네. 행사는 금강산에서 벌어진단 행사만 말이에요. 부각시키고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금강산에 조선인민군들이 다 와가지고 그 공동 합동 공연하는 데 와서 열병식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사실 날짜만 똑같은 거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네네. 이제 열병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사실 열병식 이제 최초 확인된 것이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한 초쯤에 우리 군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가 열병식 하면은 그동안 이제 북한이 마지막 부분에 좀 이 미사일 관련된 그러니까요. 부분을 많이 예. 이제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나 뭐 우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평창 평화올림픽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런 미사일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여준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핵과 미사일은 남한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 열병식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또 미국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 박사님 얘기대로 아까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 좋은 거라고 평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김 의원님 말대로 똑같이 우리는 그거는 우리 자주국방 위해서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비핵화와 결이 어긋나게 행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스토리텔링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평창의 분위기 자체를 비핵화하고 비핵화에 이어서 남북한의 화협력으로 이어가자라는 거고 북한은 평창에서 평화가 제대로 되려면 민족 공조부터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북한 측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스토리가 텔링이 제대로 되려면은요. 예. 몇 가지 가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최대 평창의 평화올림픽화를 위해서 선의하고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동안 남북한 관계가 나빴던 게 우리가 선의하고 호의를 안 보여줘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선의하고 호의는 호의대로 보여주되 우리 자체도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면을 보여주고 강하게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들 무슨 어떤 시설을 북한 가서 이용하면 그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면 이게 제재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될 때마다 그동안 당국자들이 얘기해 온 것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노력할 것이 아니에요. 국제 하지 제재에 않겠다. 저촉되는 관련 활동은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야 되는 거고요. 예. 옷을 박았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앞으로 우리도 비핵화얘기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북한도 비핵화해야 되고 평창올림픽 동안은 핵미사일 실험 안 할 걸로 실험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엔진 실험이라든가 이런 개발 활동들 일단 중단한 걸로 믿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예. 하방에서 지금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지금 노동신문이 그 북한 매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뭐 가령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기분 좋을 때는 풀네임으로 불렀다가 예.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호칭 뺐다가. 남조선 당국자라 그랬다가 예. 망발이라 그랬다가 이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야 민간 언론들에서 가끔 표현이 나오는 거에도 자제 부탁을 했지만 북한은 노동신문은 관영지예요. 우리로 치면은요. 정부 기관지가 공개적으로 들이대고 김정은을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정부의 이런 건 뜻이라는 짚고 거죠. 넘어가야 돼요. 예.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왜 관영지가 이런 망발을 함부로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웃을 때는 웃고요. 낯을 붉힐 때는 붉힐 수가 있어야 우리의 페이스대로 북한을 이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 정부 당국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당장 지금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그 아마 선후관계의 판단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건요. 좋은 게 좋다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북한을 바꿀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뭐 너 맞춰주기 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을 좀 그 맥락을 그렇죠. 보시는 항상 거죠. 주의해야 예.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현성월 논란이라든가 과잉 의전 논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쪽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측면,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뭐 상징성이나 행사의 규모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가끔 보여요. 근데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못지않게 흥분했단 말이에요. 사실 한번 따져보면 현성월이 독립운동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성월이 국제적으로 그 실력이 검증된 세계적인 성악가라든가 셀러브리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예. 1박 2일 동안 현성월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과연 북한 대표단 단장 현성월을 본 거냐? 북한 여자 가수 현성월에 중점을 둔 취재 태도를 보였던 거냐? 한번 저는 우리 언론들도 좀 돌아볼 되돌아봐야 필요가 된다고 있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요. 이렇게 언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정부가 가끔은 지나친 희망적 사고나 기대에 맞춰서 너무 북한 쪽에서 유아일변도로 가는 거를 적절하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같이 흥분해버리면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언론의 중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올림픽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좀 네. 더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방북을 통한 상호 교류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측 점검단이 공동 훈련을 위해서 스키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갈마 비행장까지 이번에 둘러본다고 합니다. 갈마 비행장이 어떤 곳인가요? 김정은이 그 관심을 갖고 이제 개발한 그런 비행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그 북한의 국내 항공편이 그렇게 뭐 다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갈마 비행장을 무리하게 이제 크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민간적인 목적보다는 군사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4월 25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그 사상 최대의 군종 합종 타격 예. 훈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 차원에서도 활용이 된 바도 있는데 특히 이제 원산 에어쇼 같은 경우인데 사실 전 이제 원산 에어쇼를 갔다 온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그분 얘기가 생각보다 시설도 괜찮았고 특히 이제 에어쇼 규모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산 그리고 이제 금강산 이런 것들을 다 배경을 가지고 저곳으로 이제 항공편을 집중해서 관광을 좀 더 활성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군사적으로도 사실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도 진행이 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어쇼라는 것도 북한에서 좀 특이하게 저곳에서 또 열렸는데 예. 당시 이제 에어쇼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구형 전투기입니다.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같은 전투기인데 또 외국의 그런 항공기 매니아들은 또 그런 구형 전투기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당시 에어쇼 때 보면은 이제 항공기하고 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을 거의 안 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예. 하고 또한 사진 찍기에도 북한 측에서 좀 이런 안배를 잘 해줘서 잘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갈마 비행장은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선 육로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까 뭐 홍보 차원에서 김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마식령 스키장도 그렇고 이 갈마 비행장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규모면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 곳에 어에 대한 홍보 차원의 그런 유도가 제일 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네, 보세요? 그러니까 갈마 비행장이나 이제 이 마식령 스키장 같은 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분명히 대외적인 관광 자원으로서의 홍보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금강산에서 마식령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금강산에서 갈마 비행장 가는 위치에 이 도로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해외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될 텐데 과연 북한이 오히려 선전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약점을 노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뭐 여담으로 이런 얘기죠. 갈마 비행장에서 에어쇼 했을 때 이 세계 군사 매니아들이 감탄을 했다고 해요. 북한의 유지보수 능력에. 야, 저 구닥다리가 아직도 날아다니는구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현단장이 이끄는 북측 사전점검단이 서울과 강릉시에서 머물렀던 비용 일체를 그 남북 교류협력기금에서 네, 그렇죠. 충당한다고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방북한 남측 선발대의 체류 비용은 어떤 그게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안보리 지재 위반 논란 없도록 할 거라고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북한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 게 그렇죠. 맞다고 상호주의를 봐야겠죠? 지금 원칙을 적용을 할 거고요. 지금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가서 이제 호텔료라든가 예. 마식령 퀴장 이용료 보통 이제 1인당 하루에 $35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어차피 강릉 아트센터라든가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술단 같은 경우에 예. 그다음에 이제 호텔 비용 같은 것도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가 대신 대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 둘을 상계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왜 논란이냐면 현금이 오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유엔 제재에 의하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벌크 캐시, 뭉칫돈이 아니면 사실은 제재 위반 소지는 없어요. 그러나 제재의 상징성 면에서 되도록이면 적은 액수의 현금이라도 북한에 건너가지 않게 하는 게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게. 네. 네, 남측 선발대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우리 측으로 넘어왔던 북측 선발대는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좀 해줬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측은 과연 어떤 예우를 받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번에 시설 점검을 와서 뭐 이 시설 해주십시오, 이 브랜드까지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도 네.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비교적 북한 쪽에서도 자기네 이 체제 선전 측면에서도 홀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전이라 이런 면에서 슬쩍슬쩍 지금 북한이 사실은 이번에 이걸 선전적인 면에서 악용한다면 보여주는 게 항상 우리가 한국보다 좀 격이 좀 높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가끔은 의도적으로 그런 면에서 홀대라기보다는 의전상의 소홀함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큰 길을 보려면은요. 그런 거 하나는 애들 이렇게 콩알 따지듯이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든 대범하게 넘길 필요가 있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상 대우는 잘 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 면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보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 사실은 보안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고 예. 갈마 비행장은 군사적인 용도로도 지금 활용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아마 군사보안 같은 거 내세워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 자유롭게 우리처럼 우리보다 개방하지는 제한적이 않을 있을 겁니다. 것이다. 예, 제한성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북한 선발대의 모레 25일 방남도 확정이 됐는데요. 윤영복 체육성 부국장 단장으로는 8명의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에 또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선수단도 이기 때문에 체육 시설들을 좀 둘러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평창과 그다음에 예. 강릉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동계 올림픽 시설 위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네네. 또한 이제 뭐 태권도 시범단도 여기에 아마
관련돼서 뭐 돌아볼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뭐 강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체육관 시설들도 다시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숙소라든가 보안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쓸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또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도 문제였지만은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이 아무래도 이 보안 문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뭐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또 국제 수준 이상으로 돼 있고 또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크게 의견 없이 이제 참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공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국가전력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올림픽 관련 점검단의 방북 일정 관련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